네, 안녕하세요. 식판 시즌3 제4회 방송, 저는 MC 아무르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에다님 같이 나와 계십니다. 에다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은 이제 게스트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연구개발 쪽에서 약 30년간 몸 담고 계셨던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식품 연구개발에 대해서 좀 딥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락토페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95년도부터 유업체 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작년까지 현역의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소장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컨설팅으로 식품 개발이라든지 원료 소재에 대해서 옆에서 조언이라든지 뭐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은 이제 대표님이 되셨군요. 네. 오늘은 또 그리고 같이 연구개발에 관심이 많은 학생 7분 모시고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모두 크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1부는 연구개발에 대해서 락토페리님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락토페리님 다양한 이제 회사를 다니시고 했는데 식품 연구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 식품의 개발을 하는 것은 식품은 어떤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과 같이 공동으로 같이 움직이는 문화로 보신다면 아무래도 통찰력,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또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유통의 구조도 같이 식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식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문화를 잘 즐길 줄 아시는 분이 좀 더 좋은 제품과 트렌드 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사이트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관찰 능력입니다. 제품 개발에 있어서 아무래도 주변에 어떠한 내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실질적 관찰력이 좋아야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학부 때라든지 대학원 때 배웠던 기초 지식들 이런 것들이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결국 학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응용을 해서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업 쪽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들 연구소에서는 실패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잘 모아서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회사에서 가장 첫 번째 연구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연구소를 바라보는 기술자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시각이 틀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랑 이제 또 개발하는데 되게 상당히 많은 요소가 좀 필요하긴 하네요. 연구원분들 제가 봐도 항상 힘든데, 그럼 최근에는 또 이제 컨설팅도 하고 계신데 식품 개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나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푸드테크와 그 다음에 이제 정밀 발효. 결국은 푸드테크 쪽은 사람들이 노인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노인 인구의 늘어남으로 인해서 힘든 일들은 노인들이 못합니다. 한 예로 저희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네. 60대가 다 돼가요. 그래서 이제 일을 못 하세요. 그런데 50대, 40대 여성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네. 그래 되면은 조리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조리를 사람이 못하니 결국은 기계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푸드테크의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 사람을 대체하는 부분의 푸드테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나이가 드시면서 드시는 부분들의 영양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현재 젊으시니까 다이어트 하신다고 지방을 제거하고 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서 영양 밀도를 낮게 가져가면서 식사를 하시지만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영양 밀도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밀리리터당 1kcal 제품이 보통 환자식을 만들 때 제품을 만드는데 요즘은 1.5kcal 같은 300kcal를 먹을 때 뭐 300ml를 먹을 거냐 150ml, 200ml를 먹을 것이냐 그렇게 영양 밀도를 높여서 가는 제품. 조금 젊으신 분들이라 현재 좀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나이가 드시면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먹는 양이 줄었을 때 영양 밀도를 높여서 칼로리 섭취를 보충해 줘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푸드테크와 노인과의 관계가 영향을 계속 미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밀 발효죠. 아무래도 친환경, 뭐 탄소 배출 양 줄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뭐 인권, 동물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발효를 인해 가지고 육가공을 만든다든지 뭐 우유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단백질 대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달해 나가는 것이 현재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는 뭐 푸드 테크놀로지라든지 얘기하셨던 이런 조리 종사자분들 대신에 이제 로봇이 많이 급식실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시니어 분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환경적인 거랑 저희 식품의 이제 이런 트렌드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방금 좀 전에는 식품 연구와 개발에서 중요한 요소도 말씀해 주시고 뭐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어떤 거를 조금 해야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뭐 학과 부분을 여쭤보기는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식품 쪽에 아까같이 나이 드신 분들의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식품공학을 하시더라도 식품 영양의 베이스가 좀 필요합니다. 보통 개발 쪽에 영양의 베이스가 좀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식품에는 표기에 영양 성분을 다 표기하게 돼 있어요. 8대 영양소라든지 뭐 5대 영양소라든지 이런 영양소를 표기하기 때문에 영양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도 향후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찰 능력입니다. 관찰 능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위적으로도 좀 늘려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는데, 뭐 한 예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선배들이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지나가는 가게가 바뀌는 가게가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물어봤어요. 뭐 이제 옛날에는 귀찮았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와서 그 했던 목적들이 제품 개발하는데 또는 뭐 여러 가지 관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도움이 되는 걸 같고, 마지막으로 트렌드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고 첫 직장도 지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커피를 개발할 때 이제 주기적으로 압구정이라든지 새로운 커피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2000년도 초에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커피를. 그때가 이제 뭐 일리라든지 외국의 그 커피 브랜드가 들어올 때라서 지방에는 내려오지 않아서 가서 또 호텔 커피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필요하면 시를 채취해 가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분석을 해서 커피도 개발한 적이 있어서 결국은 총체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식품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 그래도 경쟁력에 대해서도 문의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에 또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일단 대체적으로는 식품 공학만 하는 게 아니라 식품의 이제 전반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뭐 식품 영양을 같이 복수 전공하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이제 갈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럼 혹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학생분들이 뭐 이제 이런 역량도 갖추고 공부도 하고 나면 이제 제일 또 저희 관심 있는 취업을 할 때 신입사원 채용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그 연구소에서 뽑는 걸로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무래도 석박사 쪽을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실험 설계 부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어쨌든 현업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약간 이빨 빠졌다라고 하는데 실험 설계를 하지 못하면 이빨이 빠져서 다시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 다시 백업을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고 석박사를 할 때는 그것이 만년 되더라도 어차피 자기가 밤을 새든 노력하면 되지만 회사는 재물, 즉 시간과 사람에 대한 투자는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실험 설계를 해서 1시간 만에 해야 될 일을 2시간, 3시간 만에 한다면 비효율적이죠. 그럼 그 비효율적인 사람을 회사의 입장에서는 들여놓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연구소에서는 설계를 해본 사람, 석박사. 그러니까 연구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처리구와 시험구를 어떻게 설계를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을 정점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부하신 분야가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일과 어느 정도 매칭이 돼야 되겠죠. 뭐 유제품 회사인데 식품공학을 했는데 지방을 했던 사람이다. 뭐 우유에도 지방이 있기 때문에 지방하는 사람 필요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우유 전공자를 뽑으려고 하겠죠. 그와 같이 자기 전공과 회사가 매칭이 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설계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와 자기가 한 일이 공부했던 것이 회사와 잘 맞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강점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학을 부전공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 친구들은 다 의학을 잘하는데 영어라든지 이런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에 있으면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컨퍼런스 할 경우도 있고 컨퍼런스 콜도 있고 그다음 외국인 분들이 직접 참석해서 기술적인 논쟁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출장을 외국에 가서 그 공장이라든지 외국 분들과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의학도 같이 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죠. 그냥 토익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스피킹 하는 쪽으로. 예전에는 뭐 스피킹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글로벌화 되면서 연구소에서도 이제 스피킹 쪽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긍정적인 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소에서 있으면서 아까 실패 사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을 빠르게 가져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겠지만 연구원 입장에서는 기회인 거죠. 반대로. 그래서 연구소와 회사의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실패 사례, 문제 해결. 이것이 적정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은 긍정적인 사고가 없으면 실패하고 나면 이 사람이 다운이 많이 되어서 연구원들 특히 석박사님 분들은 자기 프라이버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한두 번 하면 만약에 디프레스에 대해서 좀 회사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식품은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내용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식품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개발을 하는 사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사, 박사 이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연구개발 개발을 할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외국어 그리고 이제 긍정적 사고 이거는 아마 모든 회사가 어느 팀이나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면접에서 아마 많이 물어보시게 될 텐데 혹시 이제 면접에서 그 자주 묻는 질문이나 아니면 그게 왜 이런 질문 하는지 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각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질문하는 방식이 좀 차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다닌 회사에서 인원을 뽑을 때 신입사원을 뽑을 때 또는 경력사원을 뽑을 때 하는 질문의 가장 첫 번째는 CS팀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CS팀에 우리 제품이 고객 클레임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 고객 클레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보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석박사를 했으면 자기가 한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2, 3분 내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뤘던 기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럼 다뤘던 기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심도 있게 딥하게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다뤘던지 아니면 그냥 옆에서 본 걸 그냥 읊은 건지를 찾아내죠. 보통. 그래서 보통 보면 아무래도 자기가 그냥 주변에서 봤던 기계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의 설계를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실험실의 프로젝트 중에서 국제 과제 중에서 일부만 떼서 그냥 학위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신 건지 그걸 중점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설계했던 거와 교수님이나 위에 있는 박사님들이 설계했던 걸 일부 떼와서 학위 논문만 썼던 사람과는
제가 같이 일을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세 번째로는 다른 회사 같으면 석박사면은 브리핑을 시키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자기 학위 논문 프레젠테이션을 시켜서 질문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소 쪽으로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이 좀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과 자기가 공부했던 제품 거와 연계를 잘 시켜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제품을 알고 계시냐 물어볼 거고, 물어보면 그러면 자기가 지금 공부했던 거와 이 제품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 또는 뭐 자기가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의학 같은 경우에 뭐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죠. 그냥 번역이 중요할 때는 그 전화를 하나 보여드리고 파트를 주고 바로 직접 이렇게 번역을 해보라고도 하셨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안 하고 의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자기 소개라든지 아니면 주제 하나를 던져줘서 영어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맞는 공부를 하시고 학위 논문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참고로 저는 석사학위 논문이 모유의 락토페린 함량을 분석하고 하는 것을 석사학위 논문 주제로 정했고, 뭐 그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N사에 이제 조제분유 담당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연구했고 락토페린을 연구했기 때문에 조제분유와 연관이 되어서 조제분유 일을 처음으로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지만 요즘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특징들을 좀 알고 제품에 맞는 연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또 이렇게 장시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뭐 식품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다양한 일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 일이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보람 있는 일보다는 연구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제가 조제분유를 만들었을 때 선배들이 조제분유를 개발하는 자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제분유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느냐 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가장 잘 탄탄하게 잘 자라고 가장 머리가 좋아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덕목입니다. 그와 같이 제가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불어넣으면서 같이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식품 종사자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람이라고 하면은 뭐 기술적인 개발들이 몇 가지가 제가 이제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우유 크림을 만들었다든지, 사실은 우유 크림가 국내에는 없었는데 이제 최초로 만들어서 매출을 한 2,800억까지 올렸던 제품이 하나 있고, 중간에 이제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카카오 닙스 같은 것들을 그냥 먹는데 액상차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지방을 제거하는 공법을 찾아서 그걸 제거해서 액상차로 만들어서 판매해 보기도 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단백질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백질 제품도 성공을 해서 그것도 매출액이 한 1,500 정도 그렇게 올라갔던 것도 있어서, 그 외에도 뭐 무수하게 많긴 하지만 보람찼던 일들은 아무래도 회사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제품이 회사의 매출을 올려줬고 한 단계 업데이트되는 상황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또 회사를 위했던 마음이 되게 크셨던 것 같아요. 보람 있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제품 출시도 하고 이제 이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때 이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인 것 같은데, 근데 다음 2부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품 개발 분야에서 일하려고 했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락토페리님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 이따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